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미국 백악관의 관세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판결은 3일 후인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전 새벽까지 움직였던 글로벌 증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요인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그 한국경제신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건의는 많이 해드렸습니다는 좀 낙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국내의 그 금융사 오너라든가 초자산가들이 그 해외의 그 조세피 지역에 조세피 자산을 많이 숨겨놓고 있는데요. 이거 좀 환율 안정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요. 현 정부가 이걸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재 조치가 3단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현 정부 입장에서 정책 여부와 관계없이 아주 잘된 작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환율이라든가 이런 이기주의가 많이 되는데요. 또 국가 입장에서는 올해 예산도 쓸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외, 그것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해외 조세 피해 지역에 이렇게 숨겨놓은 자산들 이런 거 대폭적으로 좀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 조치를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 통합이고 그리고 사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게 사회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여부와 관계없이 좋은 조치가 나와서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애국주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형태로는 국수주의, 이기주의다 표현했지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면 애국주의를 상당히 강조하는 게 전 세계 모습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그 현 정부의 조치는 상당히 잘된 조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도 세그멘테이션 분절화가 됐죠. 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보면 경제지표보다도 야데니라는 분이 뭐 강세론자로 알고 있는데요. 다우 이론을 토대로 해서 2030년까지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 대목이 미국 시장에 다우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찰스 다우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창립자고 다우존스 사스를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다이론을 창시했는데요. 다들 뭐 아실 겁니다. 산업에 있어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다우존스 운송지수가 있는데 오늘도 양지수 간에 서로 같이 올랐습니다는 선순환 관계다. 그러면 이렇게 선순환 관계가 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시청자분 저보다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데니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5만 달러 다우존스 5만 돌파하고 2030년까지 7만이 도달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우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의외로 좀 주가는 그 상승했습니다는 다우존스가 상승했습니다는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예. 이것이 이제 그동안 연기됐던 트럼프의 대법원 판결 이거보다 뭐 중요한 게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 증시의 중압감을 작용했는데요. 특히 트럼프가 최근에 말이 많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마누라 축출에 의해서 좀 자아자찬한 분위기도 있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패배를 의식한 트럼프의 행동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트럼프의 한동안 없어졌던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데요. 군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이제 예산을 증액시켰던 것이 아마 신문에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많이 올라갔죠. 사실 그 나스닥 지수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측면인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AI 생산성이 someday sometimes로 갑자기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침내 AI 생산성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에는 그동안 AI 관련된 거품론이라든가 과잉 투자를 불식시켰지만 그동안 AI와 반도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도 이렇게 연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쪽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AI와 반도체에서 미국 증시가 이끌어갔던 것이 지금은 러셀 지수를 오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는 중소형주 주대의 러셀 지수가 4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러셀 지수가 한 1% 정도 이상 올랐을 겁니다. 제가 밤 그 2시경에 봤을 때는 러셀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예. 아마 러셀 지수로 이렇게 중소형주로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 이것이 한국에서 보면 코스피의 삼성전자, SK가 코스닥에 이렇게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비슷한 추세여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특별히 이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1.11% 말씀하신 대로 이 3대 지수 가운데 3대 지수보다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함께 볼 것이 미국이 지금 예산 재배치를 이유로 66개 국제기구 탈퇴하겠다는 행정성명을 지금 발의를 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시작이 되죠. 네, 이것이 이제 국내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죠. 작년 1년 동안에 관세에서 뭐 신문을 대분장시켰으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이게 연기됐던 문제가 이게 시작되니까 아마 이게 최대 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12시간 후니까 아마 0시부터 시작됩니다. 최종 판결은 12월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 0시 30분 정도에 발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냥 대법원 이 공시판에 그대로 이제 발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트럼프의 운명 문제입니다. 1심과 2심에 역시 패배했죠. 3심에서 이렇게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가 패배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관세국 보호청에서는 이미 패배하면 196조를 이렇게 물어내야 된다. 예. 요거 196조는 앞으로가 아니라 작년 1년 동안 냈던 것, 관세를 물었던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큰 규모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좀 한국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했는데요. 이것이 무효화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떠나서 1심과 2심의 법률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미 오래전서부터 관세 플랜 B를 준비했다 하는데요. 이 관세 플랜 준비는 타코처럼 관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멀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드라 축출 문제, 그린란드 군사 행동 문제 이런 거에서 돈노주의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예. 또 경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미국의 무역 적자도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경제 성장률도 좀 3%대 가니까 경제도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취임 1주년 앞두고 굉장히 힘을 받니까 대법원이 판결이 만약에 패배가 됐을 때는 타코에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관세가 돌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강경로로서 돌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한국의 대미 협상팀 관련해서도 주목하실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악관도 이 관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이 판결 자체보다는 이후에 백악관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던데 위원께서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대법원 1심과 2심과 3심의 대법원 판결의 주 대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중국의 첫 필두를 핵해서 지금까지 관세 정책을 보면 두 가지 근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IIPA, 나중에 설명드리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요거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근거거든요. 요 두 법에 의해서 지난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렇게 동맹국에 부과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법원 판결의 1심과 2심은 다들 아시겠습니다. 무역확장법 230 품목별 관세가 아니라 IIPA 대상이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렸으면 IIPA는 1977년 국가의 비상사태 때 미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제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탄핵이라든가 뭔가 통치행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측면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논란이 있고 형량 문제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는 이런 비상사태는 비상사태 발동의 요건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데요. 법적 근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심과 2심에서 지금의 미국의 비상국면이냐 이겁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자신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작년 3분기에 4.3%다.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경제 화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했던 무역수지 적자도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비상국면이냐? 당신 얘기대로 비상국면이냐? 다들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비상국면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1심과 2심 판결이 전부 패배했죠. 그러면 명확하게 대법원 최종심도 판결이 근거법이 약화되니까 사실 그 위법 판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뒷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 원칙대로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대법원의 대법관의 구성입니다. 보수 성향자가 6분, 그 다음에 진보 비율이 3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에서 모든 게 정치화되고 있는데 막판에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시작됩니다는 아직도 워싱턴 정가 포리레코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아직 오리무정 상태다. 그래서 50-50, 50대 50이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께서 보셨을 때 대법관의 성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대법관은 사실 보수와 진보로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나누지만 과거의 대법관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법에서 근거한 것은 법치주의에서 해야 되고 예. 법에 의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부분은 대법관의 오래된 경륜이라든가 마지막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판결하는 쪽의 모습이어서 사실 정치화 쪽을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이러한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보면 트럼프가 법의 전합니까? 국제법의 전합니까? 모두가 행정명령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구 자체도 뭐 기구를 폐지하든 개편하든 이런 쪽도 전부 또 임명하는 문제도 사실 전부 정치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에 갖고 있는 6분의 대법관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면은 미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왜 그럴까? 의회는 법을 제정하지만 대법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종적인 보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근데 지금 최후의 보류가 정치화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겠죠. 법치주의는 무너지겠죠. 그래서 5년 전에 트럼프 퀴즈에 의해서 사실 의회가 점령되는 사태에서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대법관들이 법치와 자신의 양심과 경륜에서 판단하지 않고 트럼프의 의향대로 이번에 판결을 한다면 제2의 보류가 무너졌다는 측면에서 5년 전에 의회 점령 사건보다도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마지막 보류가 중앙은행이죠. 이미 중앙은행은 시장경제가 죽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마이라든가 월러라든가 보만 같은 보드 멤버들도 금리 결정하는 사람도 이미 이제 되는 상태고요. 차기 의장도 케빈 헤셋 같은 사람이 임명될 거는 게는 결국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희성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시장경제 최후 보류는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도 정치화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상징이고 미국 경제의 상징인 양대 축에 해당되는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도 무너지고 트럼프는 뭐냐? 밖으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선 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쪽의 모습이 지금의 미국 경제의 모습이지 않느냐.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사항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사항이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세 판결 이후의 시나리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진영도 대법원 판결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관세 플랜 B라는 것을 계속 준비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무역법 122조라든가 오늘은 그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관세법 332조라든가 수법 301조 같은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는 다른 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는 스무트 홀리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과거 스무트 홀리법의 제정 당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입니다. 예. 아시겠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그때 주력 사업 표심을 많이 결정한 게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표심을 갖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버트 후보가 스무트 홀리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어떠냐? 스윙 스테이트의 제조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관세 정책이라든가 제조업 부활 정책을 취했던 거죠. 결국 똑같아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쉐르든거식 관세를 지향한다 하는 측면에서 쉐르든거 관세는 뭐냐? 방사성 독가스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전문가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방사성 독가스는 고양이 파동은 죽이지만 입자는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국가, 관세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살리되 국가의 활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대응은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구상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가 한 개의 국가로서 트럼프는 위상이 없으니까 자 국가는 다 학급의 반원들은 50명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힘을 못 발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가 달성하는 거죠. 그리고 학급 중에 50명 중에 1등이니까 한 명 중에 1등이 아니라 50명 1등이니까 자기 자신은 굉장히 위상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크로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를 존재한 듯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다. 지금까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당초에 관세 플랜 B는 관세가 작년에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코르에서 관세 B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 상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는 최근에 궁극주의로 궁극주의로 가는 상태에서 탄력을 받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대법원에서 입법 판결에 그게 뭐냐 본인이 아주 본때를 보이지 않겠느냐 한 측면에서 관세 플랜 B의 향방이 상당분 달라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비롯해서 동맹국 입장에서 이게 긴장의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살펴보죠. 일부에서는 백악관이 이 관세에 집착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관세가 좌절이 된다면 환율 전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자,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건드리는 것이 이 관세 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것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이런 보고서 대법원 트럼프 2.0의 근간이 토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에 이어서 환율로 넘어가죠. 근데 환율 정책은 우리가 환율 정책하면 사실 영향력이 적습니다. 근데 미국이 환율 정책하면 세계 중심 국가지 않습니까? 중심 통화국이지 않습니까? 세계 5회원보학외에 지금 58% 이상을 차지하고 아직도 국제 결제망의 스위프트 프로토콜은 달러 결제가 한 70% 이상 되니까 미국에서 환율 전쟁을 펼치면 관세 이상으로 관세로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세가 한번 위상이 훼손됐으니까 이 환율 정책으로 이것을 보완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환율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들은 다들 시청자분이 아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의 환율 보고서의 근거법은 2015년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얘기했던 소위 교육 촉진법 이렇게 이해해서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무역 수지 적자가 매년 $200 이상, 경상수지가 GDP 대비해서 3% 이상, 환율 개입 비용이 GDP에서 2% 이상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한다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교역국이 환율 조작에 걸릴 수 있는 국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랬죠. 그래서 집권 1기 때 검토했던 소위 엄니버스 액트, 1988년의 엄니버스 액트 이걸 근거로 이번에 동되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그냥 무역수지, 미국 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위험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위험수에 작년에 IIPA에서 비상국가법에서 관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똑같죠. 무역 적자가 심한 국가야 한국이야 일본이야 거기는 환율 조작으로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일본도 환율 조작, 한국도 환율 조작에 걸렸던 요 대목입니다. 요걸 부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근거법이 바뀌면 굉장히 미국의 환율 정책을 핀다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이렇게 볼 때는 근거법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조치해더라도 미치는 충격은 다 다른 겁니다. 예. 그게 경제에서 반복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그때그때 실상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국내에서 보면 급등에 너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 쪽에 다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궁극지로 간다면 다른 국가들이 탈달러 움직이면 굉장히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중심 통화 위상이 높은 겁니다. 근데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법정 통화에 대한 위상이 지금 높아지는 상태에서 원달러가 급등보다도 급락할 이런 가능성, 이건 급락할 가능성이 예상하는 거 아닙니다.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급등과 급락을 있다면 다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국내에서는 급등 쪽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급등 쪽만 쏠려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해외 신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 피적에 있던 것 이거 다 이렇게 조사하겠다 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국내에서는 급등 쪽에 쏠려 있는 대목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비해 놓아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짚어주신 시나리오대로 환율의 급락이 나오면 그동안 높았던 환율 걱정 많이 했던 우리 경제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긴 한데 하나 살펴야 될 점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같이 떨어뜨리면은 순차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백악관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는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움직임 자체가 되게 불확실성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 트럼프 측근들도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미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맞추면 그런 우려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환율 정책도 오락가락한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무슨 규범과 이론이 틀립니까?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종전과 달라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데요. 예. 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지금은 독재와 국가 자본 간섭주의로 바뀌고 있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지금 돈노주의와 보호주의로 바뀌고 있죠.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불개 원칙과 방어적 국가 원칙이 지금 개입과 공세적으로 해서 그린란드 공격하고 마두라 축출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속지주의 원칙.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애 낳기 전에 15일 전에 미국 가면 그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속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사실 대법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체로 성문법주의입니다. 근데 영국은 불문법주의입니다. 성문법주의로 하면 법치주의에서 이번 대법 판결은 위법이 되죠. 근데 불문법으로 해서 자, 대법관에 정치화된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 판결은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는 시장 경제, 거기에 트럼프의 궁극주의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칼 들고 춤추는 트럼프, 트럼프의 샤머니즘이요. 마두라 축출하고 그린란드 군사행동 하는 이런 상태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느냐, 이 문제가 미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찰스 달러 같은 이런 채권 투자하는 오죽했으면 트럼프를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비유하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비유하느냐. 이런 쪽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자 환경도 지금 아직도 한국 주식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가는데요. 자, 한국 이외의 다른 동맹국 투자가들은 미국 주식의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사할 대목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명확성을 보이지 못하고 미국의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인식되는 구간이 온다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상당히 이 대목이 무슨 원칙이 있어야 또 종전에 있었던 뭐 주식이 가면 채권이 안 좋은다 이런 전통적인 이론이 돼야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는 한국경제TV 새벽 방송 좀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할 때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많은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위기 때마다 돌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국제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왔던 이론을 무시하는 이런 독재적인 권리형 확인서라는 게 지금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미국 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안전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적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한국 외의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우려도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동을 볼 때는. 자, 관세에 따라서 대미 투자하는 이런 기업이 미국의 국적까지 바꾸려 하는 움직임이 되지 않습니까? 관세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다. 자국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국화. 이건 뭐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근로자가 미국 내에서 세사를 치는 경우가 세사를 차는 거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의 미국 사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이렇게 투자하는 쪽에서는 리스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필요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미국의 상장 기업의 주가 같은 고평가 놓고 그다음에 트럼프 재임 기간에 3년 동안은 이런 가격이 있으니까 이런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투자를 신중해 달라. 그러나 트럼프 이후를 겨냥한 중장기적 측면에서 어제도 뭐 엑선 테크놀로지라든가 미국의 그 기업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는 그 대표 기업으로 설명드렸습니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상장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 또 여러 가지 트럼프의 돌출 행동에서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좀 긴 안목에서 트럼프 이유를 봐서 비상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놓으시면 오히려 미국 투자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균형적 시각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